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통째로 먹여 살리는 경제의 기둥에 이토록 무참하게 도끼질을 할 수 있습니까? 회장이 무려 9년 동안이나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묵묵히 희생해왔잖아요. 발바닥에 피땀이 나도록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국가적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집단이 떡하니 등장한 거예요. 이 귀족노조라는 악당들이 회사가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성과급 300%를 당장 내놓으라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온 서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해보기 힘든 엄청난 숫자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우리 서민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그저 가슴을 칠 뿐이에요.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통쾌하고 짜릿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이 탐욕스러운 악당들을 향해 시원하게 욕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바야흐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의 어느 날이었어요. 장소는 바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앞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무려 15조 원이라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안 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직후였어요. 회사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조 집행부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대한 확성기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회사가 적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이들은 성과급 300%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적자가 나든 말든 우리 몫은 무조건 챙겨야겠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어요. 이 황당한 소식이 부서마다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건가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현장에 있던 수많은 일반 직원들조차 이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고 해요. 분위기는 그야말로 차갑게 얼어붙었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이 더는 못 참았어요. 2026년 5월 초 회사 측은 더 이상의 끌려다니기는 단연코 없다고 선언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불법 파업에 참여한 시간만큼 급여를 철저히 삭감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이렇게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상황이 국가적 위기로 번지자 2026년 5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평화는 곧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됩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불합리한 요구와 불법 쟁의는 정부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질타했어요. 이 발언은 사실상 때를 쓰는 귀족노조를 아주 정확히 정조준한 발언입니다. 회사가 마침내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어요. 국가의 최고의 책임자까지 직접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는 이 진실을 반드시 똑똑히 지켜봐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300% 성과금 요구는 그저 미끼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 사태의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3가지를 하나씩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들으시면 당장 감각을 의심하며 분통을 터뜨리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시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인질로 잡은 파렴치한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에 육박한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어요. 수출 비중은 또 어떻습니까?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단일 기업이 홀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인원만 12만 명이 넘고 얽혀있는 경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전 세계를 통틀어 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토록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공장이 하루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하루 멈추는 거나 다름없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나라의 곳간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단상에 올라가 우리가 파업해서 공장을 세우면 회사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이 끔찍한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협상입니까? 협박입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 경제에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반도체 산업은 다른 제조업과 차원이 달라요.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라인이 돌아가야만 하는 초정밀 산업이거든요. 단 몇 분이라도 전력이 끊기거나 라인이 멈추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웨이퍼가 그 자리에서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 치명적인 디테일을 노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랄한 무기로 삼은 거예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얼마나 피튀기게 치열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의 TSMC는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미친 듯이 질주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삐끗해서 뒤처지면 영원히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국가적 위기 시기에 공장을 세우겠다니 이게 자살골이 아니면 뭐예요? 외국 경쟁사들이 너무 통쾌하다며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할 일입니다. 영웅과 경영진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단호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듣고 나면 정말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최상위 1% 안에 드는 엄청난 귀족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과급 300%를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서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오종틀공 어르신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퉁퉁 부은 다리로 가게 문을 열어둬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손에 쥐기도 벅찬 게 뼈아픈 현실이거든요. 비싼 임대료 내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밤잠을 설치십니다. 치킨집 하나, 국밥집 하나 차려놓고 매일매일 피말리는 생존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 노조는 대체 뭘 더 달라고 파업까지 벌이며 떼를 쓰는 걸까요? 그들이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300% 성과급을 돈으로 환산하면 일반 서민들은 평생 숨만 쉬고 안 먹고 모아도 만져볼까 말까 한 수천만 원의 거액입니다. 이걸 단 1년치 보너스로 당장 계좌에 꽂아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들의 억지 요구액을 전부 합치면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십니까? 웬만한 중소국가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 피같이 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대인데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 방대한 방위비를 허공에 통째로 날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빈말 같으세요? 정말로요. 그들만의 돈잔치를 위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의 국민이 노조의 파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어요. 이게 바로 폭발한 민심이에요. 국민들이 이미 차갑게 등을 돌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도 아니고 그저 자기 이익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떼쟁이가 됐어요. 영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경제가 걸려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경영자입니까?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100%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기생충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혹시 2023년에 반도체 시장이 어떤 참혹한 상황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시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글로벌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무려 15조 원이라는 끔찍한 적자를 기록했어요. 분기 연속으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면서 회사의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피가 마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쌓인 재고 수치는 그야말로 회사가 내일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한 수준이었어요. 회사가 이 정도로 생사의 기로에 몰리면 보통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정채공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눈물로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원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내 월급을 좀 줄여도 좋으니 우리 회사부터 살리자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잖아요. 강릉 속 금반지까지 빼서 나라와 회사에 바치며 위기를 함께 극복했던 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정서예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악당이 그때 회사를 향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15조 원 적자가 났어도 우리가 받을 돈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며 핏대를 세운 겁니다. 회사는 피를 철철 흘리며 곡소리가 나는데 이들은 성과급 파티를 열어달라고 악을 썼어요. 한술 더 떠서 거액의 적자를 낸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를 낸 사업부 직원들과 똑같이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을 더 챙겨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예요? 오죽하면 노조 내부에서도 흑자 낸 부서 직원들과 적자 낸 부서 직원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해서 흑자를 낸 직원들조차 이건 너무 부당하고 부끄럽다며 고개를 내저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도요타 사례를 한번 뼈저리게 비교해 볼게요. 도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씹어먹는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도요타 노조가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며 성과급을 듬뿍 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노조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그 금액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의 전기차 경쟁에 대비해서 회사가 무기로 쓸 투자금을 남겨둬야 한다며 스스로 자기 몫을 양보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한 노동자 정신이고 상생의 길이에요. 반면에 우리 영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9년째 무월급으로 밤낮 없이 일하며 위기의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2020년부터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 사재를 털어 소외계층과 병원에 조용히 기부해왔습니다. 자기 돈까지 펑펑 내면서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뼈를 깎는 헌신을 했어요. 영웅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그 영웅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누려온 직원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자기 직원들의 생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준 그 영웅이 결국 가장 믿었던 직원들에게 끔찍한 배신 행위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이에요? 9년을 꾹꾹 참았습니다. 무려 9년이요. 근데 이번엔 정말 참다 도저히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결국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건 경영자 한 사람의 알량한 자존심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썩어 빠진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거대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무섭고 강경한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이 어떻게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그 통쾌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법과 원칙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기고만장하던 노조 지도부조차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어요. 항상 웃고 다니던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026년 5월 1일 회사가 날린 첫 번째 칼날이 정확히 노조의 심장을 겨눴어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명단을 철저히 파악해서 단 1원의 자비도 없이 급여를 칼같이 삭감해버린 겁니다. 일하지 않았으니 돈도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대로 적용했어요. 이건 대한민국 업계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은 노조가 때를 쓰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적당히 뒷돈을 챙겨주며 무마하던 썩은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완벽히 달랐어요. 두 번째 칼날은 훨씬 더 매서웠어요. 5월 3일 회사는 불법적인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정당한 선을 넘은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금전적 책임을 묻겠다는 무서운 뜻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풀이해드리면 노조 집행부의 개인 재산과 통장까지 전부 가압류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겁니다. 악당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세 번째 칼날은 그야말로 숨통을 끊는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교섭도 없다고 선언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단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고유한 방어 권리를 100% 행사하며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제시한 겁니다. 보통의 무른 회사들은 파업이 길어지면 며칠 못 버티고 백기를 들지만 이번에 삼성은 달랐어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수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그 피 같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생충 같은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의 칼이 세 자루나 동시에 훅 치고 들어가니 잘 나가던 악당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다음 달 월급이 깎이자 노조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내부 분열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자 그들은 고립무원의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어요. 매번 노조에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그 순하고 점잖은 영웅이 단 한 방의 묵직한 결단으로 완전히 판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태가 우리 5070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웅과 회사 측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한 인원만 12만 명이라고 훌쩍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부품을 대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인원까지 전부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200만 명, 300만 명의 밥줄이 이 하나의 기업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조카들 중에 그 회사나 관련 협력업체 다니는 사람 한 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하는 엔지니어, 공장 라인 돌리는 생산직, 구내 식당에서 밥 짓는 조리원까지 우리나라에 수천 곳의 관련 일자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만약 귀족노조의 폐악질로 영웅 측이 크게 휘청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 더러워서 기업 못 해먹겠다고 공장을 통째로 해외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 내 피부치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그날로 허공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 기억하십니까? 세계 7위에 굳건했던 해운사가 무너지면서 부산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고 부산 경제 전체가 초토화되었어요.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고통방받고 있어요. 거대한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게 국가 경제에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옆나라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990년대 반도체 패권을 미국과 대만에 무기력하게 빼앗기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끔찍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튼튼했던 중산층이 붕괴하고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족으로 전락했어요. 그 30년의 뼈아픈 격차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국가의 핵심 산업을 목숨 걸고 지켜내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족노조가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회사 발목을 무참히 분지르고 있잖아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남의 나라로 떠돌아야 하는 비참한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로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 표면적인 임금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국가 안보 문제예요. 우리 오종태공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우고 살아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치열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이고 우리 손주들이 찬란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이에요. 이 세 세대의 미래가 다 걸려있는 벼랑 끝 문제라는 겁니다. 영웅이 온갖 욕을 먹어가며 단호한 결단을 내린 건 단순히 경영자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피 끓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그토록 점잖던 영웅이 이토록 무섭게 칼을 빼들었는지. 이제 그 답이 너무나도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제가 딱 세 줄로 핵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시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요구한 액수는 서민들의 평생 피눈물 나는 노력을 비웃는 천문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셋째, 회사가 적자늪에서 생사를 오가고 영웅이 무급으로 헌신할 때 자기 배만 불리려 한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영웅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한 발짝도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오종튀공 어르신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이 분통 터지는 진실을 똑바로 아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에요. 둘째, 밥상머리에서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이 엄중한 진실을 꼭 전해주세요. 셋째, 앞으로 경제에 어떤 거대한 위기와 선동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탄전수전 다 겪은 우리 오종태공 어르신들이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 고가 안 흔들려요. 오늘 영상이 가슴에 팍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그거 하나면 저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죠. 악당들을 향한 시원하게 욕 한번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적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을 파헤쳐드릴까요? 무너지는 부동산, 깡통 전세의 실체, 개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공매도 세력, 피 같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 이 중에 보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영웅이 이번에 빼든 도구는 위기 극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찬란한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오용필공 어르신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킵시다.